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1일 일요일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번 우리가 서울 보선에서 이긴 것은 더블 미친당의 참패는 맞고요. 국민의힘 승리도 맞습니다. 자학할 필요 없어요. 피플 파워, 시티즌 파워, 즉 일반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국민이 이긴 건 맞는데 PPP, 피플 파워 파티, 국민의힘당이 이긴 것도 맞습니다.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은요, 이준석의 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를 판을 완전히 가른 것은 2030이 국민의힘을 찍은 것이고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찍은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좌와 우는 그대로 있었어요. 박영선이가 30 몇 프로 받았지, 그죠? 그게 좌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파 보수가 요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를 찍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오세훈이 받은 55%는 나머지는 2030과 중도층에서 국힘을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030과 중도층이 투표장으로 가서 국힘의 오세훈이를 찍은 것은 안철수 덕인가 김종인 덕인가 이준석 덕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외에 국힘의 의원들은 한 서너 명만 한 10명 4명만 빼고는 국힘의 의원들을 대단히 비호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결론부터 내드리면은 2030과 중도층이 국힘과 오세훈을 찍은 것은 국힘 덕이고 김종인 씨 덕이고 이준석 덕이지 안철수 덕은 아닙니다. 안철수는 아무것도 표심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고고TV의 지난 4개월 동안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다음 대권을 갖다가 향하는 행보는 고고TV는 김종인과 윤석열, 이준석을 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15 총선 끝나고 제가 당분간 김종인과 김용태와 이준석으로 간다 그랬는데 김용태 그놈만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윤건영한테 친 김용태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김종인과 윤석열과 이준석으로 간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몇 달 동안 아마 방송을 할 텐데요. 이번에 이준석이가 상당히 날카롭게 봤어요. 이준석이는 2030과 중도층을 국힘으로 끌어들이자 했죠.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이준석이는 쉽게 말해서 꼰대들, 태극기 부대 세력들을 격리시켰어요. 유튜버 세력과 꼰대들을 격리시켰어요. 그러면은 유튜버 세력과 꼰대들을 갖다가 격리시키면은 거기 빈 공간도 없어 솔직히. 메꿔주고 국힘의 압승을 이끌 세력을 누구로 봤냐 하니까 이준석이는 2030을 봤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청년 유세 기획단을 갖다가 계획해서 청년들을 연설대에 세운 것이 대단히 히트를 쳤어요.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안철수 지지자들이 어디 있어 솔직히. 전부 다 와가지고 그냥 오세훈 지지하고 국힘 지지하고 그랬지. 민주당 싫다 그러고. 지금 2030을 볼 적에 저도 선거 전에 사전 투표를 격리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죠. 2030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충분한 기반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니 사전 투표를 하셔야 되고 2030을 포용하고 2030한테 우리가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 그리고 또한 4.15 총선이 끝나고 광화문에서 점령했던 태극기 세력 나이 드신 분은 빠져라. 문재인의 실생활 정치와 민생 파탄은 2030으로 하여금 광장을 점령하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줘라 하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재인이가 광화문에 보수 우파 태극기 부대의 집회를 막았죠. 그렇죠.
그게 득이 됐어요. 솔직히 우리한테는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2030을 유심히 보는 이유는 뭐냐? 키포인트는 젠더 갈등으로 봅니다. 젠더 갈등, 젠더 갈등, 남녀 평등 갈등을 보는데요. 지금 문재인이가 이준석의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죠. 저도 그거 읽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방송하는데요. 문재인이가 페미니스트 정부를 갖다가 모방을 하고 특히 30대, 40대 주부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죠. 그렇죠. 그런데 20대들이 보고 나니까 아니 우리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20대 남성들. 그죠? 우린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왜 우리는 군에도 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병력의 의무도 져야 되고 또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말이죠. 가정의 의무로서 집안도 책임져야 하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는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직장이 그 유시민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 20대 남성 쟤네들은 말이야 맨날 게임만 하다가 공부를 안 하니까 말이야 20대 여성한테 밀릴 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도 했잖아요. 그 시대의 망발이에요. 요새 여성은 그런 게임 안 하나? 여성들은 술 안 먹나? 여성들은 데이트 안 하나? 그죠? 그 20대 같은 경우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무거운 게 결혼을 하면 자기들이 집을 마련한다는 이 유교 사상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자기들은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해야 하는데 왜 20대한테 특혜를 주고 20대 여성 정책만 20대 30대 여성 정책만 문재인이가 펴다가 페미니스트 정부라는 것이 말이야 오거돈이하고 박원순의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20대 여성들의 꽃다운 나이를 그때 그렇게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없다. 그죠? 그런데 20대 여성들은 여전히 보면 요번에도 보면은 박영선하고 오세훈하고 비슷한 그 표를 줬죠. 저것들은 뭔가? 그러니까 20대 남녀 사이의 갈등이죠. 20대 남성들이 착취당하는 구조예요. 나도 딸이 있지만은 우리 딸은 근데 30살 됐어 이제. 아주 철이 없어 큰일 났어. 그런데 아니 남녀가 말이야 데이트를 해도 남자 쪽에서 요새 애들은 다 더치페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은 너 집 있냐? 너 차가 뭐냐? 데이트 비용 남자 네가 대라? 모텔비도 남자 네가 대라? 에이 남자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모텔 안 가야 되는 거야 이놈들아. 응? 어떻게든 뭐 한번 해보려고 모텔비 내가 갈게. 넌 따라만 와. 거기서부터 이놈들아 너희는 치고 들어가는 거야. 여성들이 저 남자 멋있다. 내가 제 남자한테 먼저 눈짓을 보내고 말이야. 내 제 남자를 꼬셔야 되겠다. 루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자들도 이놈아 너희가 강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 구조를 만들고 체력을 갖춰야지. 그런데 그 문제의 이면은 뭐가 있냐? 남성들이 20대 남성들이 여성의 섬세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성은. 근데 여자애들은 꽁꽁꽁꽁, 꼬미 공부를 해도 말이야, 노트 정도도 잘해, 남자들보다. 그렇죠? 그리고 말이야, 공무원 시험, 은행 시험, 직장 시험, 요새 막 여자들이 그냥 막 다 그냥 남성을 추월해. 쉽게 말해, 외모고시까지 막 여성들이 막 남성들한테 많이 진출해. 이제 뭐 군에도 가. 야, 군에 가면 말이야. 남성들이 갔던 군에서 하사관으로 갔던 애들 갔다. 우리가 점령하자. 가면 월급도 많대. 퇴직금도 많대. 연봉도 많대. 우리도 여군이 되자. 남자만큼 하지도 못하는데 남성의 영역을 다 침범하고 들어갔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게 고고 여명의 인생 철학입니다. 남자는 멋있어야 되고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게 고고 여명의 기본 인생 철학입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 그런 거 기본적인 환경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 문재인 4년 동안 보니까 말이야 여성 우위 정책만 펴더라. 안 그래도 밀리는데 수십 년 전부터 그래서 남자들 20대들이 획토라 버렸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 투시 아니라 정치적인 시각은 솔직히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아요. 20대, 30대에서는 솔직히. 그래서
이준석이는 남녀 젠더 갈등의 20대의 남녀 젠더 갈등을 파악하고 청년기획단을 구성했고 문재인을 칠 용병을 모집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성공을 했죠. 대성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국힘의 수구 꼴통 꼰대들은 그걸 반대했다. 그런데 김종인 씨의 성인을 받아서 이준석이가 밀어붙였다. 이준석이가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애국 보수와 애국 진보를 구분하는데 이거는 이준석이가 구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애국 보수, 애국 진보. 그런데 지금 20대가 일어난 것은 20대는 자유주의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2000년대에 태어난 애들은 우리 60대, 50대 후반의 사람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난 세대 차이를 느껴요. 저도 젊은이들을 만나는데요. 엄청난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가 물러나고 그걸 이해해 줄 수는 없지 그걸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대들은 50대 아버지를 부모를 두고 있죠. 50대들 우리 후배들 보면 다 꼰대 소리 들어. 지네 자식들한테. 내가 꼰대냐? 아빠 꼰대야. 엄마 꼰대야. 그러면은 그래 내가 꼰대다. 야 미안하다. 하고 다 물러나야지. 거기서 논쟁을 하는 순간 우리 5, 60대, 70대는 할아버지고 5, 60대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역마저 뺏기는 결과가 나타나요. 왜? 20대는 우리보다 문화적인 컨텐츠를 훨씬 많이 향유하고 20대는 우리 5, 60대보다 훨씬 많이 배운 세대예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20대는 자기 개인적인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개인 생활. 걔네들이 뭐 먹고 술 마시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죠? TV에서 개걸개걸 하는 이상한 프로를 보고, 그죠? 그리고 인터넷 서핑으로 전 세계 문화를 접히고, 그죠? 자유주의고 개인적인 생각이 충만한 애들인데, 그죠? 얘네들이 요번에 보수화로 들어온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석이가 똑같은 말을 하죠. 보수화 경영이다. 왜? 우리 남자다. 20대 남자다. 우리 국방 의무도 있고 세금도 솔직히 우리가 벌어가지고 내는 게 많고 결혼하면 우리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게 보수예요. 문제는 데 질렸다. 국힘으로 가자. 그런데 위기를 맞을 거예요. 틀림없이. 국힘이.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1개월도 안 가요. 1개월도 국힘.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새로운 젊은 보수 20대들이 태동하고 있다. 저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준석이가 재밌는 말을 해요. 지역구 당원 모임에서 6070과 20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서로를 외계인 취급한다. 저도 그래요. 저도 5, 60대인데 내 친구들을 만나보잖아요. 어떨 때 외계인 같아 그놈들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과거의 습관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어깨 위에 때가 팍팍 오고 권위의식이 너무 많아. 60대만 들어가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막 뭐라 그래요. 앞에서. 야 어깨 좀 그냥 힘 좀 풀어. 그리고 그 우아한 모습 좀 풀어. 그래요. 우리끼리 그런 소리 하지. 아 그러냐? 내가 그러냐? 그런다고. 그래 임마 너 그래. 풀어. 그럼 알았어 풀을게. 그런데 지역구 당원 모임에 가보면은 60대 당원들은 과거 이야기를 한다. 내가 말이야 민정당 시절에는 음주운전에도 말이야 걸리질 않았고 경찰들을 갖다가 앉았다 일어나 시켰어. 그러는데 과거의 영광 우리가 지배했던 그 영광 우리 마음대로 했던 그 영광 꼴통짓을 갖다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20대 청년은 그거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요새 말이야 장관이건 검사건 다 음주운전이나 단절하면 걸리는 판인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래서 청년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청년을 모으는 것은 대단히 쉬웠는데 연설자리 쉽게 말해서 연단에 오를 사람들을 구당원들 또는 꼰대들 당내 아저씨들이 왜 내 자리는 없냐 하고 엄청나게 싸웠다. 요번에 보셨잖아요. 그 솔직히 그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 씨하고 이렇게 오세훈이하고 다니면서 연설할 적에 선거 유세를 할 적에 보면은 20대들이 많이 나왔죠. 그게 말이죠. 20대들이 그걸 연설을 하는 게 20대도 봤고 30대도 봤고 나 같은 사람도 봤어요. 막 3, 40만 뷰, 7, 80만 뷰가 막 나왔어요.
응? 근데 안철수 오세훈은 아무리 지랄하고 떠들어봐야 몇천 뷰, 1, 2만 뷰뿐이 안 나왔어요. 어? 그리고 일반 당원, 국힘, 꼰대들이 올라가가지고 또는 꼰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올라가서 한 거, 그건 조회 자체가 안 돼요. 올리지도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30과, 그죠? 40도 곧 무너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종부세하고 재산세 폭탄이 올 연말에 나오잖아요. 40도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이준석이 끝나고 선거 상황실에 개표 상황실에 김종인하고 오세훈만 앉히기로 하고 나머지는 옆에 다 2030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2030을 끌어안았어 하고 그 2030과 여성들을 갖다가 배치시키자 했는데 단칼에 잘렸다. 장직자들 꼰대들 또는 거기 그 얼굴 한번 내밀고 말이야 다음에 총선 당선돼야지 하는 놈들 때문에 다 잘렸다. 여기서 이준석이 열받았나 봐. 그 송원석 사건 나왔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송원석을 까는데 네가 뭐라고 임마 TK 꼴뚱이 나이도 60이 안 넘은 놈이 네가 무슨 대단한 꼰대라고 당직자 사무처 직원 말에 40대한테 쫑따구를 몇 번이나 갈기면서 씨발놈 했냐 이 거지 새끼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관료 명망가 출신의 국힘의 지금 최고의 문제예요. 일반 시민은 관료 명망가 출신한테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죠. 우리나라 그 보수 역사에서. 그걸 싹 갈아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조용히라도 있어주면 되는데 툭툭툭툭 튀어나온다 이거죠. 응?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해요. 준석이가 하는 말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긴 것은 2030의 역할이다.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을 해야 되고 당 체질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표 상황실에 얼굴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1인당 10표를 얻었냐? 몇 표를 얻었냐 너희들이. 그런데 2030 시민 참여 유세단의 연설 영상을 보고 1000명이 투표했고 10,000명이 투표했을 것이다. 응? 하여튼 꼴통들이야. 국힘은 내가 봐도 심각해. TK가 정치적으로 안 해도 생활적으로도 엄청 보수예요. 대구 분지. 그죠? 대구 분지. 무슨 말을 쓰는지 아시죠? 자한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 전으로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죠. 황교안이가 꼰대 중에 꼰대야. 황교안이가 모든 꼰대 요소를 다 갖췄어요. 공무원 출신에, 검사 출신에, 그죠? 범생이 출신에, 남을 위에서 밑으로 보던 선민여식 출신에 황교안이가 모든 꼰대 요소를 다 갖췄다니까. 지난 4.15 총선 떨어진 거는 황교안의 역할이 엄청 컸어요. 그걸 핵폭탄을 집어넣은 게 차명진이었고 TK 세력이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뭔가 달라진 게 있냐? 없다. 준석이가 몇몇 의원들이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분들이 셀프 격리된 덕분이다. 꼰대들이 격리된 덕분이다. 그렇죠? 우파 유튜버 따라다니는 애들이 물러났어. 민심이 무서워서 못 나온 거야. 그 유튜버 그 영향력 없다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선거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오세훈이 당선됐으니까 잘하기를 바래서 저는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선거 비사가 하나씩 야권에서 다 나와요. 보세요. 이 꼰대들이 셀프 격리된 것이 두 가지 과정이 있었다. 하나는 선거 초기 나경원한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당협위원장들까지 줄을 섰다. 오세훈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까지도 나경원 캠프에 줄을 댔다. 그래서 오세훈 캠프는 상대적으로 젊은 애들의 공간이 열릴 수가 있었다. 오세훈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그 국힘에 청년의 당이라고 있잖아요. 김재섭이가 주도하는 거.
그죠? 그런 애들이 오세훈 쪽으로 줄을 서버렸다. 그래서 강성 우파를 등을 놓고 태극기 부대 유튜버 세력을 등에 업던 나경원이한테 줄을 섰던 서울 당협위원장, 지방 당협위원장, 또 오세훈이가 친분이 있던 사람도 나경원까지 섰다. 그때 많이 나왔잖아요. 나경원 캠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전희경이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오세훈이 아니라 나경원 쪽으로 줄을 섰어요. 응? 셀프 격리했다 지들이. 그것 때문에 나경원이가 졌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의 과정이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오세훈으로 결정이 됐죠. 나경원을 물리치고. 그런데 보통 그 사람 밑에 오세훈 밑으로 서야 되는데 단일화를 명목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줄을 쫙 서버렸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무성이었고 김문수였고 윤상현이었고 홍준표였고 이재호였고 태극기 부대였다. 우파 유튜브 세력이었다. 안철수를 좋아하기보다는 안철수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김무성, 홍준표, 윤상현, 김무수, 이재호 이런 것들이 그 제후에 선 게 아니라 김종인 씨가 싫어서 김종인 씨의 갈등 때문에 안철수를 밀었다. 그 친구들이 오세훈 캠프에 들어오지 않았다. 스스로 셀프 격리를 해버렸다. 그것이 성인의 원인이다. 젊은 친구가 대단해요. 내 생각과 똑같아. 내 유튜버구나.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 오세훈이하고 나경원이 이 과정을 보면은 오세훈이가 올라갈 때 과정을 보면은 저도 몇 군데 들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오세훈이 자질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걸 차마 오세훈이가 크게 뭐 그래도 잘못한 거 없이 당선됐으니까 그걸 내가 말할 수 없고 개인적인 유튜버에서 그래서 벌써 22분 했네. 이준석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거는 다음에 찍어야 되겠네요. 이게 심각해요 지금. 이준석이는 이번에 2030들이 국힘을 찍은 것은 안철수 덕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한 진영 대결도 아니고 좌우 대결도 아니고 젠더 갈등으로 딱 찍어버려요. 2030의 젠더 갈등, 남녀 성 문제, 평등 문제에 대해서 딱 찍어버리죠. 대단히 잘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윤석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꼰대들이 너무 많고 뭐뭐함 이런 식으로 말해 윤석열한테 자꾸 그 메시지를 보낸다 또는 발표를 한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국민의 힘!